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음력 7월의 두 번째 날이자 8월의 여섯 번째 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음력 7월의 날짜를 강조해서 이야기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사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음력 7월 1일부터 음력 7월 7일인 개천절까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기간에 하늘에서 천기가 내려온다고 하네요. 저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들어둔 이야기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매 7월이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천기라고 그러니까 좋은 건가 싶어서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싶은 중생의 마음 말이에요. 모르긴 해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전부 7월이 되면 천기 받겠다고 산으로 바다로 높은 데로 찾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그 기운을 느끼고 알게 되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거나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 역시 무지무지하게 궁금합니다. 오늘도 어제의 이야기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천지창조가 벌어지고 이 지구별이 생기고 이 지구별에 인류가 출현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했죠. 결혼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뭔 생뚱맞은 소린가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게 다른 모든 것들과 딱딱딱딱 아구가 맞아 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낱 이론이나 주장이 돼버릴 거라서 전체와 부분을 다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에서 지금 현재까지 벌어진 이 모든 사건이 결국 우리 모두가 원래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자기정화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류는 지금까지 희생을 해가면서 지식을 만들었고요. 대한민국은 깡그리 폐허를 만들어서 깨끗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인류가 이룩한 모든 지식을 받아들여서 몸소 체험을 통해 배웠고요.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인류의 모든 고민과 모든 모순이 다 쏟아져 나온 상태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이 모순을 다 끌어모아 정리를 해갖고 인류에게 새로운 답과 정의를 내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대한민국이 비로소 인류의 희생에 보답을 하는 길이고요. 인류의 갈등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등장하는 역사적 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죠. 이 이야기가 좀 다소 황당할 수는 있으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서 인류 역사를 훑어보게 되면요.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엉뚱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논리들이 혼재되어 있으면서도 이렇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참 희한한 나라예요. 왜 한반도가 이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만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도 가능해집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안빈 낙도를 늘 유지했던, 그래서 인류사에 단 한 번도 드러나서 한 일이 없었던 한민족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민족이면 나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들이 사는 4차원과 이 우주에서는요. 한반도의 한국전쟁을 딱 벌이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그런 역할을 할 신들을 수배해서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들입니다.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천지창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분별과 갈등의 주된 범인들이 이 나라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며 또 자신들이 만든 분열과 갈등 조장에 대한 해법과 해답을 만들어서 인류에 내놓을 의무 또한 그들에게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배경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이해가 되고요. 그 해법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들이 왜 소통이 되지 않는지, 또 우리들이 왜 이런 모순의 끝판을 막장 드라마로 찍고 있는지에 대해 그 누구도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드린 설명을 듣고 나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이런 배경에서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왜 지구별에 와서 육신이라는 물질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건지,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낱낱이 파헤쳐야만 우리가 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도 내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감이 좀 더 되실까요? 아이고, 공감은 되지 않아도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너무도 거대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빅히스토리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황당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제는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봅시다. 이야기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우리는 과거와는 다르게 동물의 수준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동물처럼 짝짓기를 하고 종족 보존을 하는 수준의 결혼은 아닌 거예요. 물론 단순하게 섹스를 하기 위해서 남녀가 만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결혼을 해야 하고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과거의 관념도 이제는 다 깨졌습니다. 결혼을 했던 50%는 이혼을 하는 시대니까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다는 말도 거짓이라는 게 다 판명이 됐습니다. 왜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하는 광고도 있잖아요. 이건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조건을 보고 했던 결혼도 다 실패를 했습니다. 연예인들과 재벌가의 결혼이 다 이미 증명을 하고 있죠. 베이비 부모들과 그들의 자식들과의 관계를 보면 자식이 아니라 왼수고 부모가 아니라 지옥인 사이들이 너무도 많아서 이걸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살아야 할 이유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결혼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인류는 이 지구별이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하도록 만들어 놨죠. 좋던 싫던 이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남성과 여성은 전혀 다른 구조의 에너지체입니다. 이 세상에 여성이 없이 존재할 수가 없고요. 남성이 없이 이 세상이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남녀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 동물적으로 서로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둔 이 자연의 안배 속에는 남녀 사이에 묘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해법을 찾아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서로를 찾도록 만들어 두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답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길을 찾게 되면요, 인류가 하나가 되는 길을 찾을 실마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의학의 고전인 황제내경에서 음양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남녀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국에서 태극이 출현을 하고 태극이 음양이라고 하는 두 분별을 낳으니 음양이 곧 남녀인 것입니다. 이 남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된다면 그것이 곧 황극에서 무국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이 황극은 분열의 극한을 말하고요. 그 분열이 극에 이르게 되면 다시 원래 분별이 없던 천지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분열의 끝자리에 와 있고요. 이 모든 분열의 모순을 정리해서 하나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녀가 서로를 이해해야 하고요.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그 하나가 되고자 하는 약속입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심동체가 되고자 결혼이라는 약속을 하고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을 결혼생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래서 이 시대에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모든 약속들이 다 깨지고 이혼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애초부터 결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모한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하는 것이죠. 아이고, 오늘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오늘도 이 막무가내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저의 이야기가 지금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